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PMO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단의 민영찬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관리 통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CMS의 개요 및 주요 기능과 두 번째로는 주간보고 작성 방법, 세 번째로는 통합 헬퍼데스크의 활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정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다섯 번째로는 참여인력 현황 조사 방법과 여섯 번째 예산 등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S입니다. CMS는 통합 의사소통 관리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간보고 기능과 그 다음에 통합 헬프데스크를 통한 질의응답, 참여인력 등록 및 통계관리, 예산 등록 및 점검, 자료 공유를 위한 자료실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니아나 PMO, 수행기관, 품질검증기관인 TTA, 회계법인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사용자로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우측 화면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화면입니다. 밑에 또 보시면 모바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CMS 로그인 방법 및 구성입니다. CMS 접속 방법은 URL kiska-cms23co.kr로 접속하시면 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에게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으며,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123456789로 설정되어 있고, 로그인 후 바로 변경 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CMS 구성 요소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 상세 챕터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고입니다. 주간보고는 제출해야 될 파일 주간보고가 한글 파일 주간보고랑 CMS 주간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 주간보고는 작성 후 CMS 시스템에 문서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고, CMS 주간보고는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 헬퍼데스크입니다. CMS 내 통합 헬퍼데스크에 문의 유형에 맞는 질문을 등록하면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의 유형으로는 예산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 품질검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품질검증 유형은 클릭 시 링크가 걸려있는 TTA에서 운영하는 먼데이닷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인력 화면입니다. 참여인력은 직접 고용과 크라우드 워크로 이때 시트로 나눠져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정보 및 지원금 산출 근거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등록 화면입니다. 예산 등록은 수행 계획서에 나와 있는 비목별 예산 내용을 등록하고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이에 대한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은 업무수행 참고 자료실로 예를 들었습니다. 업무수행 참고 자료실은 과제를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매뉴얼 및 교육 영상, 문서 양식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초기 화면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메뉴로 수행기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주간보고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간보고 작성 방법과 진척 모니터링 관련해 갖고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글 파일 주간보고와 CMS 주간보고 두 가지가 있으며, 매주 수요일 15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아래 한글 파일 주간보고에는 참여인력 투입 현황, 계획 대비 공정 진척률, 업무 분야별 실적 및 계획, 이슈 위험 관리 대장, 변경 관리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 완료된 문서는 과제 내 자료실의 주간보고 폴더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CMS 주간보고는 CMS 시스템 내에 사업 진척률, 구축량, 참여인력, 그다음에 월간으로 집행되는 협약금 집행 내역을 등록합니다. 수행보고는 수행기간 작성 후 PMO 담당자가 검토 및 취합을 하고 니아 담당자는 최종 확인을 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업무 현황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아래 한글로 작성하시는 장표입니다. 주간 보고 기간은 전주 목요일부터 금주 수요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행 기간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이며 보고 일자는 매주 수요일입니다. 아래 한글로 작성하시는 주간 보고는 협약 체결일과 협약 시작일에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 체결월부터 소급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 한글로 작성하시는 주간 보고는 과제의 공식 산출물이니만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업무 현황 보고서 작성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력 투입 현황은 전체 계획 인원수 대비 금주까지의 누계 인원수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투입 면면서가 아니고 참여 인력의 인원수를 등록하여 주셔야 됩니다. 잘못 입력한 케이스는 아래 표에 나와 있다시피 철수 인력 발생 시에 -1로 기입한다든가 투입 인원수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대비 공전 진척률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계획 대비 공전 진척률은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명을 작성해 주시고 금주까지의 누계 계획과 금주까지의 누계 실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장표 역시 잘못 입력한 케이스를 예시로 표시해 놓았으니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작성 방법입니다. 사업관리와 품질관리, 행정 및 기타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시는 사업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주 실적과 차주 계획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세부 업무로 작성 구분해 주시고 데이터셋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셋을 2개 이상 적어서 반드시 기재하고 데이터셋별 상세 내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공 공정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획득 수집 단계, 정제 단계, 가공 단계, 검사 단계를 구분하여 입력을 해주시면 그 단계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축 실적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 수행 관련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기타 업무로 관리될 수 있는 마케팅 홍보나 활용 서비스, AI 학습 모델 개발 등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업무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장표입니다. 예시처럼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완료 예정일도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 위험 관리 대장입니다. 이슈 위험 발생 시에 이슈 위험 관리 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된 내용은 PMO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또 진척 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세부 업무별로 위험 이슈 사항에 대해 매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화합니다. 여기는 변경 관리 대장입니다. 사업 수행 관련 변경 내용을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변경관리 번호를 기재하고 변경 신청한 내용을 요약해서 입력합니다. 매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하면서 현행하고 변경 신청 대상 수행기관으로 등록합니다. 이번 장표는 CMS 주간보고 입력 방법입니다.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업 진척률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주간보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전주에 입력한 내용이 복사되어 나타나고 이게 금주의 주간 실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정을 할 수 있는 하단의 세부 항목을 클릭하면 상단에 그 항목이 표시가 되고 그 항목 값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번의 태스크 삭제 버튼은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CMS 주간 입력 방법 중 잘못 입력된 사례입니다. 1번 사례는 세부 업무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한꺼번에 관리하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수행 과제에 맞게 세부 업무로 나누어서 분류하여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사례는 주간 구축 누적 계획량 중에서 데이터 가공의 양이 데이터 정제의 양보다 더 크게 입력하는 계획량의 오입력 사례입니다. 3번 사례는 주간 보고 주차에 맞지 않는 계획량 오입력 사례입니다.
또한 입력된 주간 보고는 엑셀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으니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축 주간량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 역시 주간보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전주에 입력된 내용이 바로 표시가 되고 검주의 실적으로 신규 생성됩니다. 역시 이 데이터 수정은 하단의 세부 항목을 클릭하면 상단에 그 항목이 표시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장표 역시 삭제 버튼을 활용하여 잘못 입력된 데이터셋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구축량 등록 시의 잘못된 사례입니다. 1번 사례는 구축량 전체 계획량을 오입력한 사례입니다. 수집, 정제, 가공, 검사 항목에 대해 전체 계획량을 너무 작게 입력하여 진도 관리에 부적합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사례는 각 공정 단계에 맞지 않는 값으로 오입력한 사례입니다. 획득 수집과 정제, 가공, 검사 순으로 실적치가 많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매주 투입되는 참여 인력을 누적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보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전주에 입력된 내용이 복사되어 검주 주간 실적으로 신규 생성되고 데이터 수정은 하단의 세부 항목을 클릭하여 그 항목에 대한 값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주 고용 인력만 입력해야 하고 누적 실적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인력 등록에 대해서 잘못 입력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력에 대한 카운트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퇴사한 인원이 아니라 투입된 인원만 카운트해서 입력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고 투입된 인원만 계산해 검주 실적으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퇴사한 인원 입력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협약금 집행관리 화면입니다. 여기는 주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달 사용하는 협약금을 집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월간보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전월에 입력한 내용이 금월 실적으로 신규 생성되고 데이터 수정은 세부 항목 클릭 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 단위 금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역시 이것도 금월 사용 실적만 입력 수정하면 누적 집행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협약금 집행 관련 잘못 입력한 사례입니다. 1번 사례는 지원금을 초과 입력한 사례입니다. 즉 집행액을 사업 계획비보다 더 많이 입력하여 누적 집행률이 100%가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2번 사례는 금액 유형을 오입력한 사례입니다. 누계 집행액이 계획 민감 부담금을 초과합니다. 22년도의 헬프데스크는 통합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했다고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복합 유형 및 품질 관련 문의 처리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3년도에는 전체적인 통합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문의 사항 처리를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통합 헬프데스크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검색, 문의 등록, 문의 확인, 복합 분야 문의 시 의사소통 추진체 가동, 답변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식창고 검색은 기존 FAQ에 등록된 질문 유무 확인으로 중복 문의를 배제할 수 있고 처리 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질문 등록 시에는 과제별 담당자에게 적시 질문글에 대한 메일이 발송되어 과제별 담당자가 적시 문의글을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복합 분야일 경우에는 의사소통 추진체를 통해 담당자들의 협의 후 일관된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역할입니다. 오른쪽 표에 나와 있듯이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체에 따른 문의 분류별 답변 주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동그라미, 쌍동그라미가 있는 경우가 답변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관리는 PMO가, 그다음 예산 관리는 회계법인이, 품질 관리는 품질 컨설팅, 품질 검증은 TTA 쪽에 TTA monday.com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 헬프데스크 초기 화면입니다. 통합 헬프데스크는 예산 관리, 사업 관리, 품질 관리, 품질 검증 4가지 항목의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창구에는 FAQ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 미리 사전에 검색을 하면은 비슷한 유형의 질문 유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헬프데스크 사용 설명서로 이동 가능한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은요. 통합 헬프데스크 등록글 화면입니다. 1번은 문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2번은 문의 등록 후 답변 해당 상태를 표시하고, 답변 해당은 문의 등록, 문의 확인, 문의 답변 완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번 항목은 신규 문의사항을 작성할 때 클릭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4번은 킥 메뉴 부분으로 각 항목의 문의사항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헬프데스크의 사용 설명입니다. 색을 등록하기 할 때는 1번의 예산관리 등록 유형을, 문의사항 유형을 선택하는데 예산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의사항의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을 작성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번호 4번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공개 항목을 체크할 경우 타 과제의 수행기간은 조회할 수 없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5번은 작성이 완료되면 만들기를 클릭하여 문의글을 업로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화면은 문의글 작성과 동시에 기등록된 과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글 작성의 알림 마일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맡은 일감 보기인데요. 이거는 답변 담당자가 CMS에 로그인하여 내 페이지를 클릭하면 답변 대상 문의 내용이 쭉 나타나는 화면을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 선 부분을 클릭하면 문의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입니다. 상태창을 클릭하여 답변 완료 상태로 설정하고 답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3번에 필요시 하이를 첨부를 할 수 있고, 4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답변 상태 현황을 또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후에 해석 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답변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답변 완료 상태로 완료일과 같이 시간과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공정 단계별 산출물 관리입니다. 공정 단계별 산출물 관리에 말씀드리면 주요 마일스톤과 제출 일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7월에는 과제조정위원회하고 8일에 거쳐갖고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가 완료될 예정이고, 9월 달에 중간점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는 12월까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데이터 제출 일정은 초기 데이터 제출은 8월, 중간 데이터 점검은 9월, 최종 데이터 제출은 10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최종 데이터 제출은 10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12월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 개방 준비를 하겠습니다. PMO 밑에 있는 PMO 중증 선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내용은 수행기간별 착수 보고 시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단계별 산출물 관리 중에 구축 공정별 표준 산출물 정의입니다. 단계별로 데이터 획득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 학습, 이후 데이터 운영 활용 관련해서 산출물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정제 쪽에 정제 가이드라인,
가공 쪽의 가공 가이드라인과 공정 단계별 검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단계별 구축 공정 전에 완성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이 공정 가이드에 따라 갖고 구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 밑에 표시된 원천 데이터랑 원천 라벨링 데이터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는 8대1대1 형태로 제출해야 되며 마지막에 운영 활용 단계에서 샘플 데이터 공개용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 단계별로 획득, 수집, 정제, 가공, 검사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이 장표는 데이터 획득, 수집의 가이드라인과 정제 가이드라인, 가공 가이드라인의 각각 목차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사건의 공정 단계별 검사 가이드라인도 검사 단계 공정만 모아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장표는 표준 산출물 정의하고 배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산출물을 다 표시를 해놨고요. 사업관리와 AI 학습용 데이터에 전체적인 산출물이 총 38총을 장표에 표시해놨는데 필수는 34종입니다. 그중에 선택은 4종이고 여기서 특히 공개 쪽 AI 허브 공개해야 될 산출물이 1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PMO에서는 현장 점검을 계속 통해서 품질 조직과 인력 그리고 품질 보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인력 현황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력 현황 조사 제출 프로세스는 제공된 입력양식을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CMS에 업로드를 하면 주관기관과 PMO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로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가 잡혀 있습니다. 특히 CMS에 등록된 참여 인력 현황 양식은 맞게 이게 양식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항목이 한두 개 추가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갖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인력 현황 작성 방법입니다. 엑셀의 양식으로 다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엑셀에 작성된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가지고 참여 인력 현황을 내용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에 복사가 될 거고 여기에서 CMS에 저장된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오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여기서 발견된 오류가 있으면은 엑셀에도 같이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제출 여부와 전체적인 오류를 확인 후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며 PMO 확인이 끝나면 해당 의뢰 참여 인력은 마감할 수 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참여 인력 관련 등록 CMS 화면 설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1번에 직접 고용과 크로드 시트가 구분되어 있고 2번에 입력 팁으로 기준 일자 기관명, 그 다음에 저장 전 체크 버튼,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 기능, 그 다음에 주관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주관기관 확인 버튼, 3번은 참여 인력 현황 참여자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산 등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과 변경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전체적으로 22년도에 있던 수작업으로 엑셀을 활용했었는데 변경과 검토의 이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협약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총괄표에 비목별 세부 내용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류 사항을 자동 검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등록하고 오류 검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등록 화면입니다. 보시면 저기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버전 쪽인데 버전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수행기간별 예산을 등록하면 과제 전체 예산으로 자동 찍게 되는 화면입니다. 총괄표에 각 세목별 16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목별 등록한 예산이 총괄표로 자동 찍게 됩니다. 사업비 산정 및 불인정 기준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고
특히 협약 변경 이력을 버전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력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 등록 시 주의사항입니다. 보시면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는 협약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전 이전에는 협약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협약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고, 특히 사업비 예산 변경과 사업 수행계획서 내용 변경이 있는데, 작년과 다른 점은 수행계획 변경 통보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규정이 변경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올해부터는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위탁 용역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는 점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관리 관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